안녕하세요. 바둑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7단 대국입니다. 자, 초반은 무난하게 양화점으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상대는 한 칸 굳힘을 두었네요. 이 날일자 굳힘과 한 칸 굳힘의 차이는, 날일자 굳힘은 백이 이쪽으로 왔을 때 아무래도 압박감이 덜 하죠. 흑은 한 칸 굳힘은 이쪽으로 왔을 때 다음에 다가오는 자리가 좋기 때문에 흑도 빠르게 이쪽을 두어야 합니다. 대신에 한 칸 굳힘은 중앙 쪽으로는 좀 더 활용을 당한다거나 눌릴 위험이 적겠죠.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일단 하나를 굳혔으니까 하나를 굳히지 않은 쪽을 걸치도록 할게요. 걸치는 방법은 뭐 하나, 둘, 셋, 네 가지 정도가 보통이겠죠. 저는 한 칸으로 걸치도록 하겠습니다. 흙은 이렇게 붙여 당길 수도 있는데 뭐 취향이죠. 취향인데 일반적으로는 낮게 굳힌 상태에서 붙이고 당기는 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예요. 지금은 높게 굳힌 상태에서 이제 붙이고 당기는 건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모양은 아닙니다. 하지만 뭐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다. 호구를 쳐서 이쪽을 받아주고 백은 벌려가는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줬죠. 여기서 뭐 손을 빼고 둘 수도 있는데 뭐 손을 빼고 큰 자리를 둘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보통인 건 벌리는 거겠죠. 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다음 큰 자리는 뭐 걸치거나 다가오거나 갈라치거나 뭐 벌리거나 정도가 되겠죠. 다음 착수, 흑의 다음 착수도 한번 생각해 주세요. 내가 흑이라면 여길 두겠다. 자, 흑의 선택은 3-3을 팠네요. 이분 굉장히 최신 스타일을 알고 계신 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백의 입장에서는 이쪽이나 이쪽으로 막아야겠죠. 뭐 지금은 이쪽도 넓고 뭐 이쪽도 넓어서 물론 이쪽이 좀 더 넓긴 하죠. 뭐 어느 쪽으로든 막을 수 있는 모양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쪽이 좀 더 이제 넓으니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쪽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밀고 나오면 젖히고 젖혀서 끊어 먹을 때 끊고 따고 귀를 잡아서 이 귀를 차지할 수도 있어요. 다만 지금은 이제 흑이 먼저 실리를 이렇게 많이 좀 챙기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실리를 따라가기보다는 이제 저는 이제 반대 세력을 키워서 좀 공격하는 바둑을 두어보도록 할게요. 뭐 젖히고 늘 수도 있고 아니면 날일자를 둘 수도 있고 날일자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흑은 여기서 이제 치받고 젖힐 수도 있고 그냥 붙일 수도 있어요. 뭐 큰 차이가 있지는 않는데 이거는 사실 지금 설명드리기엔 조금 복잡한 내용이어서 일단 치받는다면 막아야겠죠. 그리고 젖히면 뭐 늘거나 아니면 이쪽을 젖히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붙인다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 빠질 수도 있는데 이걸 막고 둘 수도 있어요. 막고 그때 치받으면 이걸 빠져서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사실 제가 공부하던 시절에는 없던 모양이었는데 이제 AI가 등장하고 나서 이제 종종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치받는다면 이제 변화 없이 젖혀서 이제 귀를 챙기겠다는 이야기고, 붙인다는 건 이걸 막고 치받고 빠지고 나와서 끊는 싸움에 이제 자신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렵네요. 저는 뭐 어느 정도는 변화를 알고 있는데 뭐 막 엄청나게 자신이 있진 않아서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빠졌으니 흙은 치받고 밀겠죠. 뭐 그냥 밀 수도 있어요. 그냥 밀 수도 있고 치받고 밀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점은 뭐냐면 흙은 귀를 차지하고 백은 외세를 차지했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 잘 두시네요. 현재까지는 굉장히 깔끔하게 잘 두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보통은 치받고 밀겠죠. 어떻게 두실까요? 그래도 초반에 조금 이렇게 장고를 이거는 예전에는 이렇게 젖혀 있고 호구치면 치받아서 선수로 귀를 파냈다 라고 이제 많은 이제 평가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게 이 젖혀 있는 모양이 이렇게 호구가 돼서 외세가 너무 두텁다는 게 이제 AI의 의견이에요. 지금 밀어갔네요. 이렇게 밀어간다면 백은 하나 치받고 넘겠죠. 넘을 때 이쪽을 받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이제 선수를 뽑고 큰 자리를 차지해 갑니다. 눈목자로 둘 수도 있고 날일자로 둘 수도 있고 두 칸으로 둘 수도 있고, 저는 눈목자로 두도록 할게요. 이게 날일자와 눈목자의 차이는 뭐냐면 날일자로 두면 귀는 좀 더 안전해요. 다만 변이 넓어서 조금 더 지키기가 힘들겠죠. 눈목자로 둔 수는 이제 귀는 이제 흙이 삼삼을 들어오면 귀살이는 할 수 있는데 변 쪽으로는 조금 더 들어오는 게 불편하죠. 그래서 변을 좀 더 중시한 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흙이 한 칸 굳힘에서 이렇게 젖힌 모양이라서 굉장히 괜찮은 모양입니다. 다만 백도 흙이 늘어나는 집을 너무 의식하지 않고 내 모양도 커지기 때문에 불만이 없어요. 하나 끊고 이을 때 빠져서, 그러면 흙이 뭐 이렇게 빠지거나 밀어서 두어야겠죠. 근데 이게 지금은 좋은 자세가 아니에요. 왜냐면 두점머리가 너무 통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점머리를 힘차게 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드렸죠. 끊기는 했는데 이게 이제 이쪽은 일단 받아야겠죠. 단수 치고 끊기는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잡고 나면 결국은 여기 뒷맛 때문에 흙이 움직이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는데 흙이 뭐 이걸 빠져놓고 뭐 한 점을 제압할 수도 있고, 사실 그게 가장 보통일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빠져서 여기 맛을 좀 남겨놓은 상태로 둘 수도 있습니다. 저는 좀 맛을 남겨놓고 둔 거죠. 그러니까 한 수로 제압하기보다는 이쪽을 너 지금 안 지키면은 아직 좀 뒷맛이 나빠,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흙이 한 수를 더 지킨다면 이쪽으로 빠져 있는 것보다 이쪽으로 빠져서 한 수 더 두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장단점이 있지만 저는 이제 저의 판단은 이쪽이 좀 더
이제 맛을 남겨놓는 게 좀 더 좋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그럼 다음 한 수 흙의 다음 한 수 한번 예상해 보시죠. 그렇죠. 지금 이 모양이 너무 커지니까 이제 삭감을 들어온 장면입니다. 네. 뭐 삭감하는 방법 중에는 이제 어깨를 짚는 게 가장 이제 좀 기본적인 삭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밀고 자, 여기서도 다음 한 수 생각해 보시고 자, 이렇게 띄었는데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뛰는 수를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어깨 짚고 한 칸 뛰고 근데 제가 느낄 때는 지금 이 한 칸 뛴 수는 조금 무리다. 네, 조금 살짝 무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좀 이제 백이 공격을 하기가 조금 이상적인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쪽은 뭐 붙이는 거라든지 이쪽이 조금 선수로 듣고 있는 장면이 듣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생각보다 세력이 견고합니다. 일단 두 잔머리 때리고 흑은 지금 여기서 이제 행마를 해 나가야 되는데 행마가 꽤 불편해요. 가장 알기 쉬운 건 이제 한 칸 뛴다거나 하는 수인데 만약에 한 칸 뛸 거면 이걸 밀어둘 이유가 없죠. 그래서 민수는 다음에 젖히거나 붙이거나 해야 될 텐데 둘 다 젖혀도 끊고 붙여도 끼워서 좀 흙이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밀어놓은 건 굉장히 악수다. 어떻게 타개를 할지 타개가 잘 된다면 만약 이 돌이 타개가 잘 된다면 그래도 흙이 챙겨놓은 게 많기 때문에 뭐 흙이 나쁘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다만 타개가 잘 될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제가 지금 목이 조금 상태가 안 좋네요. 자, 끊어갔죠. 강력하게. 그렇다면 이제 이 단수를 쳐줄 건지 지금 흑 입장에서도 이 단수 뭔가 굉장히 악수 아니야? 해서 단수를 안 치고 막아두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약점이 있죠. 약점이 있으니까 약점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이제 젖혔는데 이것도 사실 굉장히 무리수예요. 왜 무리수냐면 지금 여기로 젖히는 수가 있습니다. 이 젖힐 때 막아야 되죠. 이건 당연히 막아야 되는 모양인데 여기를 이제 끊어가면 흙이 굉장히 곤란합니다. 일단 빵 때림을 줄 수 없으니까 나가야 하는데 자, 여기는 이제 흙이 있고 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흙돌이 있고 백돌이 있다. 자, 빠지면 이쪽으로 둔다면 흙이 단수 치고 단수 쳐서 축이 되죠. 여기는 흙돌과 백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밀지 않고 일로 민다면 일단 이쪽 돌은 죽을 일이 없죠. 이쪽의 백돌은. 그러면 흙은 여기 있는 흙돌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나와야 되는데 단수 쳐서 나오면 나와서 이쪽을 받아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막혀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굉장히. 일단 젖혀왔습니다. 잡고 여기가 교환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이쪽으로 젖히면 죽으니까 잡는 한 수겠죠. 자, 굉장히 아마 행마하기가 불편할 거예요.
지금 일로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이 두 점을 안 버리고 나갈 순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이 수는 당연히 교환되는 자리고, 근데 안 버리고 나가는 길이 아마 잘 안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붙인 수는 여기까지의 이제 예상도를 그렸을 때 이제 미리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어야 돼요. 나왔죠. 나오면 그쵸, 이거를 이거 거북등이에요. 거북등. 이걸 빵 때림 나가면 이게 산다 해도 바둑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일로 밀 수도 있고 이쪽으로 밀 수도 있겠죠. 선택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에요. 자, 일부러 초읽기 하나 보내도록 할게요. 자, 어느 쪽으로 밀지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생각이 끝나셨나요? 자, 올바른 방향은 이쪽으로 미는 거였습니다. 왜요? 왜 이쪽으로 밀면 안 돼요? 이거는 지금 조금 좀 난해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복귀 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날일자로 어떻게든 이제 나가자, 나 좀 탈출하게 해줘 이러고 있습니다. 저 치면 죽으니까 빠져주도록 할게요. 빠졌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밀어서 흑도 이제 조금 숨통이 트일랑 말랑한데 이러고 있어요. 네. 사실 살짝 트인 모습이기도 해요. 다만 이제 백도 이쪽을 잡아서 너 조금 숨통 트인 것 같지만, 자, 아까 전에 제가 이쪽으로 안 빠지고 일로 빠져뒀죠. 일로 빠져두면서 이제 말씀드린 게 이쪽에 백돌이 준 선수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쪽에 백돌이 있는 거와 이제 다름없어요. 사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통화가 왔었네요. 이쪽에 돌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당장 붙여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잠깐 통화 때문에 살짝 수를 못 읽긴 했는데, 결국은 이쪽에 돌이 오면 그렇죠, 이쪽을 이렇게 받아줘야 되는 모양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당장 한 수로는 이제 연결이 되지를 않아요. 당장 한 수로는 연결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계속 공세를 취해야겠죠. 공세를 취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공격을 취하기 전에는 내 돌을 먼저 지켜라. 아생연후 살타다. 그래서 이제 제 돌의 안위를 좀 찾고 있습니다. 흑도 이제 여기에 약점이 있으니까 이 약점을 보강한 건데 조금은 촌스럽게 보강한 감이 없잖아 있어요. 왜냐면 이걸 따내고 나면 다음에 흑이 이렇게 늘어서 보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늘어서 보강하는 자세가 굉장히 약점들이 많아서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강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지금 흑도 굉장히 지금 이 돌이 좀 탈출은 했는데 뭔가 아직 미생해. 연결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고 해서 조금 이제 곤란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단수 쳤죠. 따주고 그러면 만약에 이 돌이 이제 탈출을 해도 당장은 완생도 아닐 뿐더러 지금 이쪽은 흙이 깼지만 이쪽에 이제 백의 거대한 모양이 생기려고 하죠. 당장 생긴 건 아니지만 이렇게 두었는데 이거는 굉장히 무리수입니다.
지금 이쪽이 지금 대책이 없어요. 둘, 셋, 그냥 가장 알기 쉽게 단수 쳐도 되고 여섯, 일곱, 가장 여덟, 아홉, 끊어 먹어도 돼요. 그냥 끊어서 한 점을 따내도 지금 여기를 끊기는 수가 있거든요. 사실 당장 끊어도 지금 이 흑돌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쪽을 차지한 거는 무슨 마음인지는 알겠어요. 아, 여기가 백이 커지면 다섯, 어차피 내가 너무 나빠 일곱, 여덟, 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제가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느라 좀 너무 섣불리 끊긴 했는데 그냥 전체를 잡으러 가도 됐었거든요. 조금 아쉽습니다. 제 선택이.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렇게 끊겨도 사실 그러니까 제가 둬서 흑도를 살려준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제가 둬서 흑도를 좀 살려줬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나가고 단수 치고 나가고 호구 치면은 흑도 살았죠. 흑도 살아서 사실 조금 한숨 놓인 상황이에요. 둘, 원래는 이게 다섯, 집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흑도 숨통이 트였습니다. 사실 끊으면 안 됐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다가 좀 생각을 좀 짧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살긴 살았지만 뭐 그래도 백이 좋아요. 지금 상황은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백이 많이 좋다. 굉장히 우세한 상황입니다. 왜냐면 이 돌이 이제 굉장히 불편하죠. 셋, 이 돌이 지금 굉장히 불편합니다. 여섯, 일곱, 그래서 여덟, 계속 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조그맣게 잡는 게 아니에요. 너 나올 수 있으면 나와봐. 자신 있으면 그렇지 이렇게 자신 있으면은 계속 나와봐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 있나 보다. 그러면 이제 내 돌의 안위를 살펴야겠죠. 둘, 이렇게 날 일자로 다섯, 여섯, 내 돌의 안위를 좀 살피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보면은 지금 이쪽 흑돌도 곤마고 지금 여기도 지금 완생이 아니죠. 완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둘, 불편한 상황이에요. 넷, 다섯, 여섯, 어디 먼저 공격을 갈까요? 여덟, 아홉, 이쪽을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을 먼저 공격을 가서 지금 여기 약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행마하기가 불편해요. 하나, 둘, 이쪽을 먼저 안 가고 이쪽을 받아줘도 돼요. 넷, 그러니까 지금 다섯, 흑은 여섯, 이제 일곱, 여덟, 여러 곳에서 불이 난 거예요. 불을 꺼야 될 곳이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 수도 당장 치받고 끊어도 굉장히 곤란할 거예요. 하나, 둘, 당장 치받고 끊어도 되고 넷, 아니면 그냥 이렇게 젖혀도 되고 여섯, 부드럽게 그러니까 어떻게 둬도 좀 굉장히 이제 힘을 쓰기가 힘든 상황. 이렇게 빠졌죠. 근데 너무 좋죠, 자세가. 쭉 빠지니까. 이쪽도 원래 같으면 이렇게 받아줘야 되는데 이제는 백이 막 끊습니다. 왜냐면 하나, 나의 돌의 안위를 이제 다 챙겼거든요. 그래서 이래서는 이거는 승부가 안 된다 라고 이제 흑이 판단해서 강력하게 이제 에라 모르겠다 작전으로 나온 거예요. 둘, 그럼 어떻게 둬야겠죠? 이쪽으로 안 뒀으니까 다섯, 당연히 여섯, 응징을 일곱, 해가야 됩니다. 조금 아쉬운 수네요. 지금 두고 보니까 역시 이 하나, 설명을 하면서 셋, 바둑을 두는 건 조금 막 쉽지만은 않네요. 하지만 그래도 이겨내야겠죠. 붙여서 이제 타개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거 두기 전에 좀 급소를 먼저 때렸어야 되는데 네, 제가 조금 방심했나 봅니다. 일곱, 젖히고 이제 흙은 이 돌들을 이제 살려야겠죠. 왜냐면 죽으면 너무 크니까. 그래서 선제 공격을 백이 간 거예요. 그럼 백의 목적은 뭐냐? 둘, 사실 셋, 어 넷, 그냥 다섯, 잡으러 갈 수도 있어요. 일곱, 근데 잡으러 가기보다는 선수로 공격을 하면서 이쪽으로 이게 돌들이 쫄쫄쫄쫄 넘어가면 여기 거대한 집이 생기죠. 이제 그 정도면은 만족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굉장히 넷, 좋은 승부 감각을 갖고 계세요. 왜냐면 단순하게 둬서는 지금 그냥 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끊어서 막 이 돌과 이 돌을 막 엮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승부 감각은 좋다. 다만 이게 만약에 시간이 조금만 더 많은 바둑이었으면 백이 조금만 수읽기를 하면 그냥 확실하게 응징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은 뭐 서로 초읽기기도 하고 뭐 저도 지금 바둑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아홉, 그렇죠. 이렇게 이제 전투를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싶기도 한데 그냥 받아주겠습니다. 지켜주고 흙도 뭐 있거나 호구 치거나 해야겠죠. 일지 호구 칠지 조금은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 상황이에요. 둘, 셋, 넷, 아마 제 예상은 이을 줄 알았는데 호구를 치셨네요. 호구 칠 수도 있죠. 그러면 저는 이제 이 약점을 둘, 이제 어떻게 돌파해 보려고 해야겠죠. 일단 폴짝 한 칸 띄워볼게요. 폴짝. 제가 폴짝 한 칸을 띄웠습니다. 여기를 끊길 수는 없겠죠. 하나, 둘, 그렇다고 뭐 따르게 받기도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여섯, 일곱, 여덟, 하나 치중을 왔네요. 노타임으로 이어주고 흙은 이제 이거 너무 정신 복잡하고 정신 사나운데 이렇게 좀 당황하고 계실 것 같아요. 하나, 이 수일기가 되면은 넷, 이제 사실 조금 여섯, 빠른 여덟, 이제 수를 읽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찔렀는데 백은 이제 끊어가는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 빠질까요? 하나, 둘, 이렇게 좋은 수가 보이면은 사실 안 되는데 다섯, 여섯, 일곱, 초읽기를 하나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열. 빠지고 젖히고 빠지고 젖히고 끊고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이쿠 조금 제가 아쉬운 수를 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이제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젖혀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흙이 그냥 가만히 있는 수가 있네요. 이 부분은 제가 살짝 실수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둘, 셋, 음, 다섯, 그쵸. 살짝 실수를 했네요. 그냥 끊어서 넉점만 잡으려고 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 둘, 실수를 한 건 실수를 한 거고 넷, 만회를 하려고 해봐야겠죠. 일곱, 자, 집어서 근데 끼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점이 죽어요. 이거는 제가 굉장히 잘못 뒀습니다. 조금 곤란한 상황입니다. 하나, 사실 거의 죽어야 되는 돌이 다섯, 지금 여섯, 일곱,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살았기 때문에 살짝 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기의 부분이죠.
이쪽을 찝고 사는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 한 점을 잡고 나서 백이 이쪽을 와야 되는데 흑이 여길 찝고 받을 때 치받으면 살게 됩니다. 괜찮아요. 바둑은 이렇게 실수를 했을 때 이제 누가 더 침착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은 내가 이제 실수는 했는데 내가 나쁜가? 셋, 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여덟, 실수는 했는데 나쁘다는 생각은 안 들어. 뭐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고, 이거는 진짜 대실수야. 원래 그냥 이긴 건데 하나, 대책이 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다섯, 어? 원래는 제가 일로 찝으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쪽으로 두셨네요. 이거는 지금 끼우는 수가 있죠. 이 수를 못 보신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이거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하셨을 수도 있어요. 사실 이 정도 살아서는 지금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이쪽도 지금 누더기에 지금 여기도 흑 백이 젖히거나 아니면 뭐 여기를 들어가거나 하면 집이 잘 안 되거든요. 하나, 일단 셋, 박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끼우고 있는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백도 여기 단수 치고 끊는 수가 있거든요. 잘 안 됩니다. 흑이. 셋, 넷, 다섯, 여섯, 아무래도 초일 끼어서 조금 혼동이 오신 것 같아요. 자, 단수를 쳤지만 백도 단수를 친다. 그럼 여기 따내는 수가 있죠. 따내는 수가 있어서 이쪽을 받자니 백이 이쪽을 지킬 테고, 하나, 이쪽을 안 받자니 백이 여기를 따내면은 넷, 살아가죠. 다섯, 여섯, 그렇죠. 이쪽을 따냈죠. 이쪽을 따내면 백은 뭐 여길 받아도 되고, 이쪽에서는 수일기를 하셔야죠. 이쪽에서는 사는 수가 없어. 여길 받으면 이 돌은 다 죽었어. 그러면 잡아서, 그러면 요렇게 이제 죽었습니다. 흑으로서는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수를 못 보신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살았다고 해도 하나, 지금 이 돌도 약하고 넷, 여기 맛도 너무 나쁘기 때문에 바둑은 굉장히 나쁩니다. 아홉, 그렇죠. 입구자. 하지만 여기서는 한 집이 안 난다는 걸 이제 확인해 주시고, 막으면 한 집이 안 난다. 뭐 흑으로서는 젖히고 여기 한 집 내면 이쪽을 찝혀서, 하나, 그렇다고 셋, 뭐 넷, 이쪽을 빠져도 젖혀서 이쪽에선 집이 안 나죠. 일곱, 그러면 여덟, 여기밖에 집이 없죠. 그래서 이제 돌고 돌고 돌아서 죽었다. 자, 새 출발하자 하고서 여길 붙여갔습니다. 자, 이런 장면에서 이제 내가 지금 바둑 엄청 유리한데 어떻게 정리해 가지? 일단 귀부터 건드려 보는 거예요. 귀부터 슬쩍. 야, 너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받을래를, 그러니까 응수타진이라고 하죠. 응수타진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 잘 모르겠을 때는 셋, 귀를 쓱 건드려 보는 거예요. 여섯, 너 어떻게 받을래? 일곱, 여덟, 아홉, 그러면 자, 지금 이게 죽고 나니까 나는 지금 이걸 다 집으로 만들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귀도 내줄 수가 없어. 하나, 라는 모습인 거예요. 셋, 귀도 이 사람 지금 여섯, 귀도 내줄 수가 없구나. 여덟, 아홉, 그러면 일단 여기 조금 이제 맛이 나쁘다는 걸 확인하고 이제 스멀스멀 기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멀스멀. 자, 이렇게 지켰죠. 그러면 지금 여기 맛이 엄청나게 나쁘죠. 사실 그냥 가만히 밀고 들어가도 돼요. 마지막입니다. 가만히 밀고 들어가도 됩니다. 둘, 셋, 다만 넷, 여기까지 살려야겠죠. 여섯, 네, 여기까지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가차 없죠. 지금 이 돌이 죽었기 때문에 여기는
이런 돌이 죽었을 때 하나 말씀드릴게, 어떠한 대마를 잡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단순하게 대마 잡았네 이렇게 끝내시면 안 돼요. 대마를 잡긴 잡았는데 맛은 없나? 한번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제 주변에도 이제 뭐 4단, 5단, 6단, 7단, 8단 분들 계신데 바둑을 이겨놓고 이런 이제 뒷맛을 신경 안 쓰시다가 이제 걸려 넘어져서 역전패를 당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지금 같은 경우도 이 돌이 만약 나오면 지금은 여기 2점을 끊으면 되네. 그럼 흑이 여기 2점을 이으면 따면 되고, 그러면 이쪽은 전체가 연결이 돼 있네 라는 걸 확인을 꼭 해주셔야 돼요. 하나, 둘, 꼭 필수입니다. 넷, 그러면 여기와 여기가 맛보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조금 다른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흑돌이 이어져 있는 경우, 이어져 있어도 대마는 죽어 있어요. 다만 이게 이어져 있으면 다섯, 흑돌이 이런 곳이 선수겠죠. 여덟, 아홉, 그렇죠. 왜냐면 이런 곳이 돌이 오면 흑 한 점을 살려나갈 수 있으니까. 반대로 말하면 지금은 이런 곳이 선수가 아니라는 소리죠. 하나, 다만 이거를 그냥 생각 안 하고 있다 보면은 이게 막 진행되다가 보면은 그냥 진행되다가 여기 흑돌이 왔는데 여기 이미 죽었잖아. 하나, 나 여기 신경 안 써도 돼 하고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러다 역전패를 당하시면 안 되니까 여덟, 이제 아홉, 바둑이 이제 내가 이제 승기를 잡았을 때 더욱 집중하셔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꼭 승기를 잡으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물론 고수들도 마찬가지지만 셋, 느슨해져요. 다섯, 그럴수록 더욱더 집중을 해야 아홉, 지금의 승기를 지금 마침 여기 두시네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는 선수가 아니라고. 하지만 또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하나, 그냥 지금 이제 바둑이 많이 좋으니까 최대한 깨끗하게 두자라는 여섯, 일곱, 생각을 가질 수는 있죠. 아홉, 그래서 받아주는 거예요. 지금 받아준 수는 지금 이거를 잡았는데 내가 많이 좋은데 괜히 좀 마지막, 귀찮아지고 싶지 않아 라는 의미의 받아줌이에요. 그러니까 받아줘도 내용이 전혀 다른 거예요. 여섯, 일곱, 여덟, 여기도 붙여갔죠. 역시나 흑은 지금 계속 노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죽었으니까 지금 흑도 알거든요. 지금 마지막, 이 정도 집으로는 안 된다는 걸. 둘, 그래서 지금 백은 안전하게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무튼 이제 저단진 분들, 이제 저단진에서 종종 나오는 실수니까 내가 대마를 잡았다고 해서 그냥 끝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뒷맛을 여덟, 이제 신경 써라. 뒷맛만 신경 쓴다면 그 바둑을 패배하는 일은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이 확률이 현격히 줄어들 거예요. 현격히. 그래서 뒷맛을 꼭 신경 써야 된다. 집중의 끈을 놓지 마라. 마지막입니다. 지금 흑은 이제 발버둥을 치고 있죠. 지금 어떻게 해서든 한 건을 하지 않으면 지금 진 상황이에요. 자, 이런 거 막 해서 막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그냥 뭔가를 하라고 하면 돼요. 사실 지금 보면은 이 석점이 하나, 뭐 엄청나게 큰 값어치는 아니잖아요. 여섯, 근데 일곱,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백의 유일한 이제 이 바둑을 질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마지막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백돌이 다 죽는 거예요. 둘, 셋, 이거 말고는 가능성이 없어요. 다섯, 여섯, 그래서 지금 흑도 막 이제 이렇게 막 발버둥 치죠. 하지만 죽지 않는 선에서 마지막입니다. 가장 깨끗하게, 죽지 않는 선에서 가장 깨끗하게. 이거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부분이죠. 마지막입니다. 가능한 선에서 맛을 가장 깨끗하게 둬야 한다. 젖혔지만 맞고 나면 여기 한 집은 생기지 않는 모양이다.
자, 이런 거 다 뭐 이렇게 먼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바깥에서 막아주면 결국은 이 모양은 한 집이 생길 수가 없다. 아마 흙도 모르진 않을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기력이 7단이시기 때문에. 하나, 둘, 다만 이제 초읽기여서 너무 정신이 좀 없으시겠죠. 정신이 없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수를, 그리고 이거 지금 이게 살지 못하면 어차피 진다고 판단한 거죠. 하나, 붙였습니다. 이제 가장 깨끗한 수를 두면 돼요. 어떤 수가 가장 깨끗하지 생각하다가 여덟, 나는 이 수가 제일 깨끗한 것 같아. 그러면 그 수를 두면 됩니다. 지금 저도 이거를 지금 잡았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이 저단진과 고단진의 가장 큰 차이는 내가 이걸 잡았다는 거는 둘 다 알 수 있지만 뒷맛을 이제 신경 썼느냐 안 썼느냐. 저는 지금 여기 뒷맛 뭐 이쪽 뒷맛 다 신경을 썼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요. 이 바둑의 역전 가능성은 0%다. 다만 이제 저단진 분들은 여기 뭐 수나면 어떡하지? 여기 뭐 수나면 어떡하지? 내가 분명히 얘를 잡아서 이긴 건 알겠는데 막 수나면 어떡하지? 라는 엄청난 불안감에 이제 바둑이 끝날 때까지 이제 불안에 둘, 이제 떨어야겠죠. 넷, 그 불안을 안 떨려면 여섯, 일곱, 계속 수를 이제 봐야 된다. 이제 두 눈 부릅뜨고 잡은 건 알지만 두 눈 부릅뜨고 내가 혹시나 무슨 맛이 있나 자꾸 체크를 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지금 흑도 너무 아쉬울 거예요. 사실 살 수 있는 돌이었는데 아쉽다라고 생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다만 크게 아쉬울 건 없어요. 만약에 제 영상 보신다면 바둑은 이미 조금 맛이 간 상태였다. 그러니까 이런 이게 살지 못한 아쉬움을 생각하시기보다는 그 전에 이 잘못되기 전의 상황을 둘, 더 아쉬워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혹 이제 이거는 사실 뭐 한 8단 아니면 이제 뭐 9단에서 조금 약한 구단이신 분들도 속하는 경우인데 셋, 넷, 어, 다섯, 여섯, 좀 일곱, 여덟,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내가 진 장면만 아쉬워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이거 단수, 예를 들어 단수를 못 봐서 졌어. 이거 단수를 셋, 받았으면 내가 이겼는데. 이런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 사실 뭐 단수를 다 볼 수 있고 실수를 다 안 할 수 있으면 다 잘 두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사람이면은 누구나 아쉬워하는 건 맞는데 그런 자세보다는 내가 이 바둑이 이제 나빠지게 된 내가 모르는 원인, 그러니까 단수를 못 봐서 진 거는 내가 아는 원인이잖아요. 하나, 내가 모르는 원인을 찾으려고 하셔야 넷, 이제 실력이 향상됩니다. 여섯, 일곱, 여덟, 내가 아홉, 아는 원인이 아닌 모르는 원인을 이제 찾으려고 해야 된다. 이거는 아마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너무 좋은 말이다 마지막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물론 뭐 이제 뭐 웃기지도 않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분명히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런 자세를 가지면 기력은 무조건 향상된다. 마지막입니다. 근데 그 자세를 하나, 갖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구나 다 당장에 내가 아는 실수만 아쉬워하죠. 근데 왜 졌는지 아니면 왜 불리해졌는지, 내가 만약에 바둑을 이겼어. 둘, 셋, 쉽게 말해서 이긴 바둑도 복귀를 많이 하잖아요. 이긴 바둑도. 그 이유는 뭐겠어요? 내가 이기긴 이겼는데 마지막입니다. 뭔가 내가 나빴던 적이 있는데 왜 나빠졌을까? 뭐 때문에? 그게 궁금해서.
궁금하죠. 그리고 그걸 알려고 할 때 이제 그걸 알아가면 내가 모르는 부분을 알게 된 거니까 실력이 향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 지금 제 채널에 조금 바둑이 끝났네요. 잘 두었습니다. 인사말 작별 잘 두었습니다를 해주고 복귀를 가볍게 이제 해보면 좀 아쉬우신지 안 나가시네요. 네, 퇴실하셨네요. 복귀를 가볍게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자, 복귀를 가볍게 해보겠습니다. 복귀를 해보면 뭐 초반은 뭐 막 잘못된 수가 없어요. 이렇게 두고 뭐 이렇게 두고 이 수는 만약에 둘 거면 이렇게 두는 게 나아요. 이게 한 발 더 눌린 거보다 덜 눌린 게 낫다. 물론 이것 자체가 지금은 뭐 이쪽이나 이쪽을 와서 백이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괜찮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 그냥 밀거나 치받고 밀거나 치받고 밀면 늘어주려고 했어요. 늘고 나서 흙이 이쪽을 갈라치는 게 이제 가장 이제 일반적인 모양이다. 그럼 뭐 백은 이제 두텁게 둬놓고 뭐 이쪽에서 올 것 같진 않지만 이건 좀 어렵네요. 아무튼 두텁게 둬놓고 이제 이 두텀을 활용하는 바둑이 될 테고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바둑이 될 테고 이제 흙은 실리를 잘 챙겨놨으니까 두텀을 잘 사용 못하게 해야겠죠. 뭐 이런 식으로 두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아무튼 두텀과 실리의 이제 싸움이다. 근데 이렇게 젖혀줘서는 너무 두텁다. 뭐 이게 그렇게 큰 차이야? 할지 모르지만 이 차이가 결국은 두고 끝까지 흙을 괴롭힙니다. 손 빼고 이쪽을 와서는 이제 백이 좀 앞서 나갔다. 왜냐면 흙은 이제 기세상 이쪽을 젖힐 수밖에 없는데 이쪽의 가치보다 같이 이렇게 진행되어 나왔을 때 이쪽의 가치가 훨씬 크다. 그래서 흙도 그 가치가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을 먼저 오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라도 흙은 차라리 이걸 두지 않고 삭감을 하면 이게 오히려 나아요. 왜냐? 이제는 조금 공격당할 것 같은 느낌. 지금도 물론 공격은 당하는데 아까보다는 조금 백이 이 울타리가 덜 쳐져 있잖아요. 무슨 소리냐? 흙이 실리를 챙기는 것보다 이 돌이 이제 공격을 당할 위험을 높이는 게 더 문제다. 이 돌을 그러니까 실리를 안 챙기고 이 돌이 조금 더 공격당할 위험성을 낮춰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젖히고 이수는 다 좀 소탐대실이다. 좀 아쉽다. 끊고 빠졌죠. 여기서 뭐 이렇게 둘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한 점을 제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진짜로 이건 무슨 소리냐면 백이 너 이제 여기 들어오면 나 무조건 잡으러 갈 거야. 이 소리입니다. 왜냐? 지금 1, 2를 교환함으로써 이쪽은 이제 완벽한 집이 됐죠. 그래서 백도 이걸 집으로 만들어준 대가를 여기서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둘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둔다고 해서 흙이 뭐 이렇게 오면은 이건 진짜로 살기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제 감각으로는 못 산다고 보고 있어요. 제 느낌으로는. 아주 만약에 살더라도 여기에 엄청난 백집이 일어날 테고. 하지만 그렇게 둘 수도 있는데 이제 저는 이렇게 둬서 예를 들어 흙이 여기서 이제 타개가 된다 할지언정 뭐 적당히 이제 공격하겠죠. 적당히 백은
막 잡으러 가기보다는 그냥 이 언저리에서 이제 봉쇄를 할 생각인 겁니다. 이 언저리에서 봉쇄를 해서 이 언저리에서 봉쇄를 하고 나면은 이제 이쪽이 맛이 굉장히 나빠요. 적당히 살았다고 하죠. 어떻게 살려줄까요? 적당히 살았다고 하고 이쪽을 이렇게 붙이고 젖히고 나가는 수도 있고 굉장히 나쁘죠. 그럼 이렇게 잡자니 막혀서 또 막혀요. 나가야 되는데 일단 이쪽 다 깨졌죠. 이리 됐든 저리 됐든 이런 식으로 행마하진 않겠지만 최소 이렇게만 행마하더라도 일단 다 깨졌죠. 그래서 깰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빠진 겁니다. 깨는 여지를 남겨놓은 거죠. 대신에 깨는 여지를 남겨놨지만 이쪽의 강력함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장단점이 있다. 어떤 게 정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비슷할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의 취향. 물론 AI한테 물어보면 정답을 알려주겠지만 저는 AI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냥 제 느낌으로는 비슷할 것 같다. 좀 이제 향후의 작전에 대한 차이일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쪽을 왔는데 자, 제가 이거를 어깨 짚을 때는 깊다는 얘기를 안 했는데 이때는 깊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차이냐? 이거는 하나 정도 눌러 놓을 수 있어요. 하나 정도. 그러니까 일종의 활용에 가까운 교환 정도? 근데 이거는 이제 깊다고 한 게 지금 흙이 여기를 뛴다고 해서 여기를 엄청나게 많이 깨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모양은 이쪽을 두는 건데 지금 이렇게 지금 흙이 여기까지 막 챙기려고 하는 마당에 나는 많이 챙겼는데 너는 한 푼도 못 줘. 이런 발상은 좋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챙겼으니까 너는 이만큼 가져가. 좀 일종의 기브 앤 테이크가 이제 바둑에서는 맞습니다. 난 다 갖고 넌 한 개도 못 가져. 이렇게 하면 반격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감각으로는 한 2연절이 2연절이 정도 두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그러니까 그만큼 백이 두텁다는 거예요. 그만큼 백이 두텁다. 그래서 이건 좀 깊다. 그래서 이거를 맞아서는 사실 그냥 그로기 상태입니다. 어떻게 저떻게 막 타개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되죠. 이거 대책이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나오려고 했는데 여기서도 이쪽으로 밀어간 수도 일로 둘 수도 있어요. 일로 둘 수도 있는데 젖히거나 하겠죠. 그러면은 백도 끊고 뛸 수도 있고 하나 단수 치고 뛸 수도 있고 이런 식이 될 텐데 이런 식의 이제 직접적인 결국은 이거는 이제 흙이 좀 어느 정도 사는 모양이에요. 어느 정도 사는 모양인데 이게 살고 나면 물론 살아도 지금 백이 좋긴 좋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요 돌에게 압박을 주는 것보다 이렇게 돌이 공배가 꽉 채워져 있어서 쫑긋하고 빠져져 있는 모양이 이 흙돌에게 훨씬 큰 압박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차피 이 돌은 당장은 잡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쪽에 대한 압박이 이렇게 두는 게 더 강력하다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오긴 했는데 단수 치고 나와서 하나 붙여놓고 이렇게 내 돌 살려놓고 흙이 이거 하나 젖히고 이거 두고 이렇게 뒀는데 자 보시면은 일견 뭐야 백이 다 깨졌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 이쪽에 백돌이 이렇게 쪼르르르 오면서 귀도 어느 정도 집이 됐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쪽의 흙돌도 지금 누더기 상태고 이쪽의 흙돌도 누더기 상태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너무 누더기예요. 사실 그냥 조금 너무 촌스럽지만 정말 제가 촌스럽게 둔다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치고 끊으면 됩니다. 지금
제가 너무 창피해서 이렇게는 안 두는데 이렇게 끊으면 사실 죽었어요. 이거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나와야 되는데 뭐 따도 되고 빠져도 되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괴롭히고 싶어서 좀 더 이렇게 뒀는데 별 차이는 없어요. 이것도 워낙 누더기라. 그래서 이게 근데 좀 문제예요. 그냥 이거는 그러니까 이 전체를 못 살았다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뛰거나 아니면 이제 밀어가면은 진짜 너무 흙이 괴로운 상황입니다. 왜냐? 이게 뭐 죽을지 살지는 알 수 없어요. 폴짝폴짝 뛰어나갈 텐데 뭐 이렇게 두거나 이렇게 두겠죠. 폴짝폴짝 뭐 그냥 적당히 처리됐다고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뭐 그냥 적당히 적당히 이것도 살고 뭐 이것도 근데 이쪽이 이제 진짜로 흙이 힘을 하나도 쓸 수 없습니다. 제일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이거 젖히고 지금 이쪽이 너무 기분이 나빠요. 뭐 젖히고 뭐 그냥 이어도 되고 뭐 끊어도 되고 뭐 붙여도 되고 너무 다양한 수단들이 많아요. 제일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여기 치고 끊고 양단수니까 따야겠죠? 네. 따면 여기 끊어요. 이어야겠죠? 단수. 그리고 뭐 이것도 이렇게 돌려치죠. 뭐 따거나 나와야겠죠. 뭐 나온다고 계산할게요. 나오고 이렇게 계산할게요. 그냥. 그러면은 지금 이러고 나서 일단 여기를 툭 쳐도 되고 물론 일로 치면 이쪽이 끼어 있는 게 선수죠. 네. 끼어 있는 게 선수입니다. 근데 이렇게 둘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까지 둘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지그시 이어주고 그냥 이렇게 쓱 나와서 젖히기만 해도 결국은 이쪽은 선수예요. 이쪽은 결국 선수예요. 그러면 난리 났죠. 그럼 이렇게까지는 둘 수가 없고 결국은 흙은 이쯤에서 포기를 해야 돼요. 아, 맛이 너무 나빠서 얘네 다 죽겠다. 후퇴하자. 그러면 이 한 방에 이미 집도 흙이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살아있지가 못하죠. 아직도. 그러면 이게 못 살아 있다는 건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곤마가 있다는 건 내가 어딘가에서 전투가 일어날 때 이 곤마에 대한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힘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나쁜 겁니다. 그래서 곤마를 만들면 안 되는 거고요. 뭐 실전에는 제가 뭐 이거 이제 끊었다가 이렇게 그냥 한쪽을 완생해 주면 왜 안 좋냐면 흙이 이걸 그냥 버려야 돼요. 버리고 그냥 적당히 죽이면은 오히려 그래도 조금 그러니까 나쁘긴 나쁘지만 그냥 둘 순 있었다. 이 정도. 그러면 뭐 그냥 빨리 손 빼고 버려야 돼요. 둘 순 있었다. 근데 다시 덩치가 커져서 지금 이걸 끄는 건 무슨 실수냐? 덩치를 작게 만들어서 흙이 버릴 수 있게 해줬다. 근데 다시 덩치가 커졌죠. 다시 덩치가 커져서는 이미 다시 버릴 수가 없는 돌이 됐어요. 그러면 사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백이 아무데나 나와 끊어도 된다.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뒀는데 진짜 이것도 다 잡으러 가도 되고 지금 여기도 훨씬 강력하게 둘 수 있는 수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먼저 교환해 놓고 뭐 이런 거 교환해 놓고 무조건 죽었죠.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 침착하게 생각을 못하고 그냥 손이 쑥 나가서 설명에 집중을 하다 보니 좀 엉성하게 공격이 됐는데 그러니까 엉성해도 흙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미 모양이 뭉그러졌다. 뭐 이렇게 뒀는데 뭐 이 이후는 뭐 술게 그 마지막 잠깐 하나 보여드리면
이걸 두고 자 이수로 살렸다고 쳐보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돼도 물론 이거는 진짜로 너무 잘 살았기 때문에 흙이 굉장히 많이 따라오긴 했어요. 흙이 굉장히 많이 따라오긴 했는데 이래도 바둑은 뭐 백이 이기는 게 좀 많이 손쉬워요. 왜냐면 여기 귀에 집 있지. 그리고 여기가 집이 안 돼요. 왜냐? 얘네가 걸레짝이기 때문에. 뭐 다양한 수단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거 두고 지금은 일로 못 막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아마 도저 아니면 이렇게까지도 안 두고 그냥 뭐 이걸 젖히고 뭐 있거나 호구만 쳐도 지금 여기를 지키기에는 얘네가 너무 위험합니다. 사실 그래서 흙이 이기기 힘들다. 그래서 살아도 안 되긴 하는데 좀 상대 대국자분께서 아쉬워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건 이제 착각하셔서 죽게 됐지만 죽어서 끝났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입니다. 좀 깊다. 그리고 좀 이쪽 이 저쳐 이은 것도 그렇고 좀 지금 이쪽을 차지할 때가 아니다. 너무 두텁다. 아무튼 오늘도 재미난 7단 대국 두었고 다양한 의견들 많이 댓글 달려서 요즘 힘이 납니다. 오늘 바둑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댓글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